기온이 낮아지면요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운동량도 적어질 거고 그리고 이 연말연시 모임이 잦아지면서 음식 섭취량은 또 늘어나겠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아무래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또한 기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에 이 옷깃을 여미는 이런 겨울은 네. 우리 혈당 관리에 경계 경보가 발령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병을 앓게 되면 혈당 조절이 뭐 어렵다라는 건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당분을 많이 먹어서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원인이 또 있을까요? 당분 과다 섭취도 당뇨병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에요. 어. 그래서 이 당분을 끊고 또 식단 조절을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어려워요. 사실은 혈당 조절이 잘 돼서 약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소홀하게 하게 되면 혈당은 언제나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는 특히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저도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아. 혈당 조금 내려갔다고 또 음식 막 드시고 네. 그리고 약 끊어버리고 그러면 바로 또 혈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좋아진 줄 알고. 그래서 참 혈당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와이프가 당뇨까지는 아닌데 이 가족력이 또 있더라고요. 당뇨가 맞아요. 가족이. 와이프는 아직 아닌데 장모님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계속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잘 하려면 네. 먼저 저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당뇨가 뭐냐. 이 당뇨라는 병은요.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고 해서 네. 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또 부족하지 않더라도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이런 상태의 대사 질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당뇨가. 네.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포도당으로 변환돼서 에너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 인슐린이 작용해서 식사 후에 올라간 혈당을 낮춰주고 네. 또 이 간이나 근육, 지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아무래도 보내주기가 포도당이 어렵겠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렇죠,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제대로 조절되지 못한 채 높은 상태가 되는데요. 그걸 바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당뇨병 진단 기준이 진짜 궁금한데요.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알 수 있지. 좀 알 수 있으니까. 자가 천만 명 안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자면요. 정상은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뇨는 126 이상이에요. 또 식후 2시간이면 혈당이 올라가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40 이하여야 되는데 200이 넘어간다면 당뇨 진단을 합니다. 오. 네. 그래서 당뇨로 진단이 되면 혈당을 정상치로 낮추기 위해서 약물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혈당을 낮추게 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진단 후에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하고 그래도 혈당이 제멋대로 들쑥날쑥 치솟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당뇨는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 평생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혈당이 들쑥날쑥한 것도 걱정인데 우리가 또 당뇨하면은 가장 무서운 그 합병증이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어떤 합병증들이 있어요? 네,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관리하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 이유는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네. 한 연구에 의하면 당화혈색소가 1% 감소할 때마다 심근경색 발병률은 14%, 뇌졸중 위험은 12% 감소하고요. 당뇨 발과 당뇨 망막병증을 일으키는 미세혈관합병증은 37%, 당뇨병 사망률은 무려 21% 감소했습니다. 오, 이게 당화혈색소가 낮아질수록 질병의 위험도 또 감소한다고 하니까 당화혈색소 수치가 진짜 중요할 것 그러네요. 같은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몰라요. 당화혈색소가 나도 사실 몰라요. 뭔가야. 처음 들어봤어. 뭔가요? 당화혈색소. 맞아, 이 어렵고.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혈당에 묻어있는 적혈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 네, 당화돼 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색소는 천연색소 이런 거밖에 안 돼. 그렇죠.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살면서 언제 이런 걸 들어봐.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에 적혈구가 있잖아요. 네. 이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이 헤모글로빈이고요. 네.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이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달라붙어요. 이것을 당화라고 합니다. 당화. 네, 적혈구는 몸에서 대략 3개월 정도 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당화혈색소를 보면요, 최근 120일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거죠. 평균적인. 네, 그래서 그때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3개월 평균 수치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5.7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5.8에서 6.4%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고요. 6.5%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 6.5%.